자, 그리고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출석한 지 10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또 추가 질문 나중에 하죠.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려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자제. 어떤 점 총명하셨는지.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 어제의 의혹은 5가지가 주된 의혹이었는데요. 자, 이 모든 주된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조사 속도는 빨리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7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이 난 건데요.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검찰에서는 웬만한 혐의는 다 지금 확인이 됐고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체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준비한 그 질문을 다 소화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추가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 질문에 대해서 특검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답변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질문이 없었던 걸로 보여질 때 네. 본인들이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고 그 추가 질문을 할 만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 김건희 여사가 해당 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필요했다 본인들은. 네. 그 이후의 행보를 예상하고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는 거고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특검이 가고 있는 이 수사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그 국민들이 보거나 또는 이 특검 출범시킨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녹취록 이건 이제 새로운 증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수사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사건 이렇게 치면 이것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가 돼야지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청탁 의혹이 있잖아요. 네. 뭐 건진법사를 통한 거 이 부분도 뭔가 상식적으로 보면 각쓸 것 같은데 증거가 거기까지 또 미치지 않고 있어요. 아하. 이러니까 상식과 법률, 그러니까 증거가 말해주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특검이 영장을 먼저 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 네. 아니면 더 수사를 이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검팀은요.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 같은 구체적인 물증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중요 인물들의 진술들까지 모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총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도 결정적인 포인트는 잡지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자,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적극 부인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러면 결정적인 포인트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할 거라는 것은 다 예상돼 있었고요. 네. 이미 2024년 7월 달 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해서 받은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중앙지검 조사, 이번 특검 조사는 분명히 양과 강도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분명히 알고 있고 거의 똑같은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냥 맡겼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뒤에 확보된 물증들이 있습니다. 이 진술로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혐의를 벗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이건 단순 정황이 아니라 네. 이 주가 조작 통정 매매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이 거래 직전 직후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라든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진술만으로 혐의의 소명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네. 특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려진 것 이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물증과 진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영태균 또 건진 관련한 내용도 실제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단순 부인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 여사가 이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이 말을 남겼었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제 저희도 뉴스L 라이브에서 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저 표현이 어제 오후와 저녁 내내 오늘 아침 신문에까지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표현에 담긴 의미들이 각각 다양하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었고요. 자, 일단 한편에서는 적극 부인하는 이 방어 전략이 오히려 구속 수사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는 이렇게 계속 부인할 경우에 더 할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바로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계속 혐의 부인할 거 그냥 신병이라도 확보하겠다. 그건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정적인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영장도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 답변할 때 네. 부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부인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또 추궁이 들어와요. 네. 당신이 설명한 그 부분이 경험칙상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추궁이 들어와서 그런 추궁 과정과 추궁에 대한 답변 과정이 다 진술조서, 피신조서에 기재가 되면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 추궁 절차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얼마 안 걸렸다면 그럼 영장 청구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도이치모터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은 이미 실형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만 갖고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네. 혐의 소명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혐의 소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는 시험적 청구, 법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게 혐의 소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다. 그렇죠. 시험 삼아 한번 청구하는 이런 의미 있어도 네. 저는 수사 효율상 청구 이유는 없다. 두 번째는 청구해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요. 네. 지금 많은 또 앞으로 수사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처럼. 그렇죠. 지금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나 어차피 안 나갈 거야. 똑같은 거 물을 거 아니야? 당신들은 정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 수사에 또 난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검토하는 거지 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만지작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까? 아니면 지금 어차피 조사해봐야 끝까지 저렇게 부인할 거면 차라리 신병 확보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지 특검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자, 만약에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실패한다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특검도 고심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같은 사건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부가 과거 사례들 몇몇 있죠. 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는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신병을 구속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건가요?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렇죠. 어지간한 경우. 그러니까 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때도 그렇고 법원이 구속 영장을 심리할 때도 그렇고
공범인 부부간의 범죄에 대해서 둘 다 구속하는 경우는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고 한 명의 신원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사 단계, 공판 단계에서 가급적 둘 다 구속한 사례는 없는데요. 네. 그 사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렇죠. 예. 관련된 혐의 사실은 뭐 조국 펀드로부터 시작했지만 실제 뭐 대법원 유죄 판결로 확정은 됐지만 표창장 관련된 뭐 입시 비위였습니다. 둘이 결국에 구속이 다 됐습니다. 그 수사를 이끌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이후에 검찰이었고요. 이 사안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제한적으로 어떤 일부 권력형 비리에 관여된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한간의 V0라고 해서 실권을 행사했다는 과정에서 나온 범죄 혐의 의혹들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당연히 둘 다 구속되는 것도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